헬로 리들 쌈쌤입니다. 저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안 가고 있어서 집에서 혼자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제가 거기에서 살짝 도움을 줘보려고 영어 교재를 몇 개 추천을 해보려고 해요. 근데 그냥 막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제가 이상형 월드컵이라는 포맷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어떤 교재가 있으며 이 교재의 장점과 혹은 단점 이런 게 얼마나 있는지 제 기준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그럼 32강부터 시작해보죠. 자, 우선 둘 다 이제 단어장이 나왔네요. 하나는 세듀 출판사에서 나온 어휘끝 수능이라고 하는 단어장이고요. 오른쪽은 출판사는 볼 게 없죠. 딱 보자마자 강성태 어원편이라고 하는 단어장입니다. 우선 세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김기훈이라는 이름을 빼먹을 수가 없겠죠. 네, 그 킹기훈 입시 영어의 전설이라고 불리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메가스터디에서도 일탈을 굉장히 오래 하셨고 현재까지도 정말 대단한 수업을 하고 계시는 굉장히 열정적인 선생님이세요. 어휘끝의 특징은 우선 정말 끝나요. 어휘끝이 여러 가지 버전이 있긴 한데 어휘끝 수능이라는 책을 보시면은 진짜 두껍거든요. 이거 딱 애들한테 단어장은 이거 볼 거야 라고 말하는 순간 애들 얼굴 다 썩어요. 진짜 두꺼워요. 근데 정말 수능에서 나오는 어휘 자체는 끝나요. 끝나긴 끝납니다. 게다가 여기 보시면 전략적 어휘학습이라고 써있잖아. 그래서 이게 뭐냐, 어근도 주어져 있고 주제별로도 모아져 있고 파생어도 정리돼 있고 수거까지도 다 정리가 돼 있어요. 굉장히 체계적으로 정리가 돼 있어. 그래서 저도 이 교재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두껍긴 오지게 두껍다. 솔직히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 학생을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한 반절쯤만 해도 애들이 막 죽어 나가요. 그렇긴 한데 정말 실력 향상에는 정도 같은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에 비해서 이제 오른쪽 강성태 영단어라고 할까요? 이거는 우선 일반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강성태 씨가 되게 좀 도움을 줬다고는 해요. 저도 이 책을 쭉 봤는데 워낙 핫해요. 이게 강성태 시리즈라 그래서 이거 말고도 뭐 이제 독해책도 있고 문법책도 있고 막 몇 시간 안에 끝내는 문법책 뭐 이런 것도 있기도 한데 어원 위주예요. 여기 보시면은 영단어 더 이상 암기하지 마라, 이해해라 라고 하는데 사실 어원을 가지고 영어 단어를 이해하는 책은 굉장히 많죠. 근데 개인적으로 강성태 어원편은 다른 영어 교재보다 조금 실용적이야. 내가 말하는 실용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게 아니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그런 어휘를 많이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아마 성적 향상에는 좀 도움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근본은 없다. 그렇다면 저는 뭘 고른다? 당연히 근본, 어휘끝을 골라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저는 어휘끝을 고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단어장이 나왔어요. 이 두 개의 단어장도 하나는 전통, 하나는 사파, 이런 느낌이죠. 자, 왼쪽에 있는 게 워드마스터라고 하는 단어장이에요. 워드마스터 수능 2000이라고 하는 단어장은 예전부터 정말 아주 클래시컬한 단어장의 최고봉에 있는 단어장이에요. 저희 학원에서도 굉장히 많이 써본 적이 있고 학부모님들 선호도도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은 단어가 모아져 있는 거는 책을 쓰신 분들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쓰는 거라서 제가 감히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가장 큰 장점은 밑에 달려있는 예문이 진짜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구나 라는 거를 예문을 읽어보면 그게 바로 와요. 그래서 꼭 굳이 홀드가 잡다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워드마스터는 그냥 단어 말고 예문을 보고 파악하는 게 정말 용이하고 정말 꿀같은 예문 많습니다. 그에 비해서 옆에 나오는 경선식 영단어다, 이거 할 말이 좀 많죠. 저도 수업 시간에 되게 많이 말을 해요. 사실 반은 웃기려고 하는 건데 효과는 되게 좋아요. 여기 보시면 초스피드, 해마 학습법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여기 이제 돼지 보여요. 이거 flee라고 하는 도망치다 라고 하는 건데 이게 그림으로 통해 가지고 줄이 풀린 거야. flee 이러면서 도망치는 거야. 그래서 이 그림하고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외운다. 그래서 되게 빠른 시간 안에 되게 많은 걸 습득할 수 있다. 이걸 이제 장점으로 준 영어 단어장인데 장점이 있습니다. 한번 머리에 박히면 안 나가. 이건 진짜 리얼이에요. 여기 나온 플리라든지 소월 이런 거 벌의 소월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솔직히 말하면 혹하는 건 좀 있어요. 근데 단점이 되게 명확합니다. 뭐냐면 우선 단어도 외우기 빡센데 그림도 같이 외워야 된다는 거.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외워야 된다는 게 생각보다는 이게 효율적이진 않아요. 그리고 이게 사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단어 하나가 가진 의미가 되게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딱 하나만 집어서 머리에 넣는다는 거, 이게 생각보다 조금 별로예요. 그리고 물론 예문의 퀄리티도 워드마스터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하지만 장점은 분명히 있는 책이에요. 본인이 나이가 좀 어리다, 아니면 좀 그림이나 이런 거 보면서 외우는 게 흥미가 좀 있다, 이러시면은 이 책을 좀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단 이 책은 무조건 강의랑 같이 봐야 됩니다. 경선식 선생님의 제가 수업 시간에 몇 번 말하는데 저의 뮤즈죠, 뮤즈. 그래서 정말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말하는데 완전 행복하고 정색한 얼굴로 말씀하시는 거. 나 같으면 내가 너무 웃겨가지고 말을 못할 것 같은데 이건 진짜 멘탈이 대단하다고 봐요. 저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단어장에는 근본이 있다. 워드마스터를 골라야 된다라는 거죠. 자, 다음인데요. 이거는 사실 이제 두 교재가 좀 궤를 달리하죠. 하나는 문법 교재고 하나는 독해 교재인데 둘 다 뭐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우선 3800제라고 하는 책인데 이거는 영문법 부분 판매 1위라고 써 있는데 영문법 부분에서 판매 1위가 아니에요. 이거 제가 알기로는 그냥 교재에서 판매 1위입니다. 단 수능 특강 그것 때문에 1위가 안 되는 거야. 수능 특강 수능 완성 EBS 교재를 배제하고 나면 이게 1위예요. 그런데 이 교재는 무슨 특징이 있냐? 이름이 3800제다 이거지. 이게 가지는 효과가 되게 어마어마해요. 왜냐? 3800 문제다. 문제량으로 압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 선생님들이 되게 좋아해. 왠지 이거를 끝내주면은 뭔가 되게 엄청난 위협을 달성했다라는 식의 접근을 부모들에게 할 수 있거든. 또는 학생에게도 할 수 있겠죠. 3800제 한번 봤잖아. 이렇게 애들한테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원에서 선호되는 교재입니다. 그러면 본질적인 내용은 좀 어떠냐? 나쁜 편은 아닙니다. 나빴다면은 사실 1위를 할 수가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3800제를 채우려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많이 안 다뤄도 되는 부분의 것도 꽤 많이 다뤄요. 예를 들면 뭐 화법 같은 거 있거든요. 직접 화법, 간접 화법 이런 문법은 사실 거의 사장되는 편인데 여기 관련돼서도 거의 뭐 한 7, 80문제가 다뤄져 있다 보니까 분배 자체가 조금 아쉬운 교재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문제 자체도 가끔 좀 편협한 문제가 있어요. 이걸 꼭 이렇게까지 내야 되나? 이걸 꼭 알 필요가 있을까? 이거는 사실 고등학교 가면 전혀 쓸 데가 없는데 이런 문제가 좀 많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내신에 너무 좀 치우친 교재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에 비해서 리딩 튜터다 1700만 부 돌파다 엄청나죠. 튜터 시리즈 그죠? 자, 주니어 리딩 튜터 말고도 그냥 리딩 튜터도 있는데 제가 굳이 주니어 리딩 튜터를 가져온 이유는 리딩 튜터 자체는 사실은 고등 과정에서 진행을 하라고 나온 건데 흥미를 이끌 수 있는 어떤 긴 지문을 읽고 거기에서 본인이 뭔가 독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거는 사실 고등 교재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고등학교는 그냥 진짜 수능형 문제를 접근을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리딩 튜터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비추하는 편이고요. 그렇다면 주니어 리딩 튜터는 뭐냐? 원래는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생이 쓰는 교재인데 이거를 실제로 저희가 활용하는 걸 보면은 대부분 다 초등부에서 진행을 합니다. 역시 또 이것도 이제 학부모님들께 보여주기식이 좀 들어가는 게 없진 않아요. 왜냐면 주니어자가 들어가면 중등부 교재라는 걸 인식을 하실 텐데 초등부에서 쓰면은 우리 애가 좀 하나 본데? 약간 이런 식의 약을 좀 치기 되게 좋은 책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러면 이 능률 출판사가 모르냐? 알아요. 그래서 주니어 리딩 튜터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여기 있는 레벨 1이나 레벨 2, 레벨 3까지는 초등학생이 하기에 전혀 어렵지 않은 수준의 교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접근하기도 편하고 또 이게 워낙 좀 오래된 교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들어가 있는 지문 자체 하나하나가 굉장히 마스터피스 같은 성질을 좀 가집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지문도 많이 있고 또 뒤쪽에 있는 문제 퀄리티도 괜찮아요. 그리고 능률 출판사답게 부교재라고 볼 수 있죠. 워크북이라든지 뭐 이렇게 강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 편이에요. 하지만 여기도 단점은 있습니다. 우선 독해력을 향상시키는 부분에서는 물론 좋은 교재예요. 하지만 이게 어떤 문제풀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뭐 주제 찾기라든지 아니면 빈칸 추론이 나왔을 때 거기에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딱 맞다. 어떤 논리성을 가지고 딱 맞춰서 진행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교재는 조금 아닙니다. 그냥 되게 즐겁고 뭔가 신기하고 뭐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배경 지식을 넓혀주는 지문이 많기 때문에 흥미를 가지고 영어를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교재지 실제로 영어를 좀 수험, 입시 쪽으로 파고들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꺼려지는 교재긴 해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될 텐데 사실 근본은 리딩 튜터가 맞아요. 근데 이게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주고 3800제가 요즘 너무 뜨고 있어요.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교재가 되게 조잡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꽤 쓸만한 교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3800제를 고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이제 마더텅 수능 기출 문제집이고요. 하나는 문마고라고 하는 능률 출판사에서 나오는 요즘 조금 많이 쓰는 교재입니다. 그러면 우선 왼쪽부터 설명을 하자면 마더텅이라고 하는 출판사를 우선 보면은 아까 거기 3800제 출판사와 똑같습니다. 최근 조금 뜬
출판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수능 기출문제집이기 때문에 모든 시험 대비의 기초, 근본은 기출문제예요. 이거는 모든 선생님이 다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풀어봐야 거기서 나온 문제 출제의 기조를 가지고 본인의 학습 방향을 선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수능 기출문제집은 너무너무 좋은 책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거 인터넷에 다 있어요. 그냥 네이버에다가 몇 월 모의고사 치면 그냥 다 나와요. 해설 다 나와요. 그래서 이 책이 굳이 필요하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굳이 필요할까요? 예, 굳이 필요할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우수문항이라고 돼 있어서 여기 우수문항을 조금 선별을 해놨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의미가 있는 거지, 실제로 이거는 본인이 의지만 가지면 이 돈 주고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옆에 있는 문마고, 문제로 마스터하는 고등영문법도 있고 중등영문법도 있어요. 근데 중등영문법은 개인적으로는 조금 별로더라고요. 책 자체가 너무 쉬워요. 너무 쉽고 문제 개수도 몇 개 없어요. 문제로 마스터하기 때문에 약간 저는 아까 봤던 3800제 느낌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거 아니더라고요. 약간 오히려 설명이 3800제보다 더 길어. 문제가 약간 그 아주 전형적인 문법책 있죠. 처음에 뭐 형성평가라가 체크업이라고 해서 뭐 둘 중에 하나 찾기, 그러다가 이렇게 뭐 4개 중에 하나 찾기 이렇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그거 그렇게 선호하지 않거든요. 그냥 정말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볼 수 있는 문제 형식으로 좀 줬으면 좋겠는데 조금 그렇지 못했어요. 근데 오히려 문마고는 고등학교에서 볼 수 있는 그 문법 문제, 즉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수능에서 나오는 그 29번 문제 있죠. 그거 말고 그냥 우리가 실제로 내신 시험에서 만날 수 있는 문법 문제가 꽤나 다수 실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거의 내신 교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거 실제로 본인 학교 내신 시험 기출문제를 쭉 봤는데 문법 문제가 막 반이다 이러시면은 이 책 보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교재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너무 내신 교재예요. 너무 내신 교재다 보니까 수능형을 대비한다? 라는 거에서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문법이 독해로 이어지냐? 저는 조금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사실 문장 독해를 위한 문법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 문마고에 있는 문법은 문법 그 파트별로 좀 독립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체계성이 좀 떨어지는 문법이라서 독해 실력과는 별개인 교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뭘 골라야 되냐? 네, 얘는 돈 들일 필요가 없고 얘는 그냥 문법 교재로 하나 사자니 그럴 시간이 있을까 우리에게? 저는 모르겠어요. 얘네 16강 가서 떨어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근본 있는 기출문제 갑시다. 저는 이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게 자이스토리라고 하는 교재고요. 하나는 고등영어 단어 끝이라고 하는 교재가 있습니다. 우선 자이스토리, 이거 근데 표지 디자인이 너무 별로야. 얘네는 매년 교재가 나오는데 이걸 그렇게 구린 디자인으로 했어야만 했나? 나는 근데 이게 좀 궁금해. 이거 자이스토리 엄청 팔렸거든요. 근데 좀 이렇게 좀 해주지. 좀 디자인 좀 옆에 보시면 막 뭐 엄청 팔렸다, 1위다, 만족도 1위다 뭐 이렇게 써있는데, 이거 만족도 1위 이거는 뭐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거 만족도 평가할 때 복수 정답이에요. 그래서 막 10개 주면 10개 다 찍은 애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만족도 1위에 대한 신뢰성은 그렇게 높진 않은 편입니다. 하지만 자이스토리다. 자이스토리 뭡니까? 아마 고등학교에서 부교재로 쓰시는 학교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그 유형별로 나눠진 문제 뒤에 나와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퀄리티가 좋습니다. 논리성도 꽤 갖춰져 있고요. 수능 특강의 약간 사교육 버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얘는 수능 특강 같은 건 EBS 특유의 그런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학생이 스스로 뭔가를 해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좀 사교육적인 측면,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한번 풀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풀이법이 나와 있는 교재라서 저는 굉장히 좋은 교재라고 봐요. 단 이게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이게 영어 쪽 기본이 안 돼 있는 학생이 보기에는 조금 높아요, 레벨이. 수능 기출문제 정도는 다 문제 풀고 난 다음에 들어가줘야 되는 교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옆에 있는 고단끝, 고등학교 영어 단어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누가 봐도 어휘끝 짭 같은 느낌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제가 이걸 넣은 이유는 예전에 학원에서 이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우선 이거는 장점이 어휘끝이 더럽게 두꺼워서 애들이 조금 질리는데, 이거는 그거를 파트 1, 2로 나눴다. 그래서 좀 들고 다니기 용이하다, 요 정도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어휘끝은 어휘끝 스타트도 있고 어휘끝 기본도 있고 어휘끝 수능도 있고 해서 조금 여러 개예요. 그래서 그걸 진짜 다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 되는데, 이거는 그 세 개를 조금 다 같이 녹여냈어요. 그래서 좀 기본 단어도 있고 정말
수능의 끝판왕 정도 같은 단어도 다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어원적 설명도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단 누가 봐도 어휘 끝을 베꼈다. 그래서 이렇게 교재에 어떤 이런 목차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이런 걸 좀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이거는 자이스토리를 찍어야 되겠다. 자, 다음입니다. 네, 하나는 강성태고요, 독해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지존이라고 하는 그래머 책이죠. 자, 우선 강성태의 독해책을 보면 우선 이거 뭐야, 표지 디자인 좀 바꿨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너무 조잡하잖아. 영어 독해의 비법서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 교재가 당연히 약 파는 교재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근데 속독편이라는 거, 저는 이게 좀 마음에 들었어요. 글을 다 읽지 말라라고 하는 제 어떤 영어 독해 철학과 조금 일맥상통하는 교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속독, 빨리 풀면 빨리 풀수록 정답률이 오히려 높아집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빨리 풀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어떤 부분을 읽어야 좀 캐치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장점을 가지기는 했는데 너무 약을 팔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김기훈 선생님께서 확립하신 리딩 스킬이라고 하는 독해의 가장 핵심이 되는 스킬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조금 맵고 짜고 단맛으로 이렇게 책을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수에는 조금 벗어나긴 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책을 너무 이렇게 근본에만 집착해서 쓰면은 아이들이 접근하기 되게 어렵거든. 근데 이렇게 자 봐봐라, 이렇게 하니까 문제의 답이 나온다. 되게 신기하지. 내 책이 정말 짱이야. 약간 이런 느낌의 약을 좀 친 게 있는데 좀 이렇게 그러네?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줘도 괜찮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좀 연습해서 익숙해지면 저는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약간 이 책 들고 다니면서 이거 책 펼 수 있을까 우리? 과하게 들어가 있어. 그런 책이고요. 옆에 지존입니다. 네, 능률 출판이고요. 막 봐봐, 막 몇만 부야? 330만 부? 네, 엄청 많이 팔린 그래머 교재예요. 모든 그래머 책의 근본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엄청 많은 학원에서 다루고 있고요. 모든 문법상을 다 풀로 다루고 있어요. 풀로 되게 제가 싫어하는 체크업과 형성평가로 다루고 있어요. 즉 교재가 올드하다. 이거는 머릿속에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교재가 되게 올드해요. 실제로 보시면은 막 진짜 짜잘한 것까지 다 다루고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 이거 기본편과 종합편까지 다 있는데 이거 보시면은 진짜 모든 문법을 다 통달하는 데는 이게 맞아요. 이 길이 맞아. 이 길이 맞는데 굳이 이 길을 걸어야 될까? 이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교재로 쓰는 학교도 아직도 여전히 많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좀 줄었어요. 이거 책 처음 나오고 한 1, 2년은 이거 그냥 모든 학생들 가방에 다 들어가 있었어.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영어 선생님들은 지존 고를 겁니다. 이거 하면. 저는 근데 강성태고. 듣기 교재가 드디어 나왔어요. 듣기 교재가 나오고 옆은 리딩 튜터라고 하는 교재가 나와 있죠. 그죠? 자, 우선 아까 주니어 리딩 튜터 할 때 리딩 튜터에 대해서 깔 건 다 깠습니다. 교재 지문 자체도 굉장히 좋고 뒤에는 문제도 좋다. 그리고 배경지식 쌓는데도 이만한 책이 없다. 하지만 현재 수능과 내신에는 맞진 않는 책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고등독해의 절대 자신감이라고 돼 있고 되게 많이 팔린 것도 역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딱 보면 알 수 있죠? 주니어 리딩 튜터에 비해서 딱 반 팔렸어요. 그게 반증을 해주는 겁니다. 그만큼 이 책은 요즘은 그렇게 맞진 않아요. 물론 아이가 중학교 저학년이다. 그런데 좀 잘한다. 그러면 전 리딩 튜터 씁니다. 아까 말했지만 엄마한테 약 팔기 좋아요. 근데 저는 고등학생한테 이 책 쓴 적 한 번도 없어요. 고등 과정에는 맞지 않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옆에 마더텅 듣기인데요. 아마 듣기를 제가 교재를 몇 개 안 놨을 거예요. 그 이유는 듣기는 사실 그렇게 큰 교재바를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사실 듣기는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어떤 특정 이디엄, 특정 표현, 그리고 많이 뭉개지는 발음, 이런 부분만 어느 정도 교정을 해주고 아이들한테 딕테이션을 시켜주면은 어느 정도 점수는 나와요. 수능에서 한두 개 틀릴 정도 점수 만드는 건 그렇게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과정으로 갈 때 어떤 교재를 쓰느냐, 그건 이제 선생님마다 다 특징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전 이 마더텅 실전 대비 교재 이거 꽤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얘네가 중학영어 듣기거든요. 중학교에 약간 포커스가 돼 있어. 그런데 이게 실제 편제를 보면은 고등학교에서 우리가 수능에서 만날 수 있는 그 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EBS랑 연계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거는 아마 대부분의 영어 학원에서 한 번쯤은 다루는 교재일 겁니다. 근데 얘가 나름 학년별로 나눴을 때 꽤 괜찮게 난이도가 잡혀있는 교재다. 그리고 뭐 영국 발음도 있고 영국 발음, 미국 발음 막 섞어놓은 것도 있고, 그리고 막 뭐 빠르게
배속 재생되는 이런 것도 있고 해서 되게 많은 컨텐츠를 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유틸성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는 교재죠. 단점, 특색이 없어요. 특색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다른 출판사에서 만든 것도 얘랑 그냥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이거 쓸 거예요. 네, 전 쓸 겁니다. 특색이 없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보편적이라는 교재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래서 리딩 튜터보다는 마라통을 고르겠다로 볼 수 있죠. 자, 하나는 단어책이고 하나는 그래머책이네요. 자, 뜯어먹는 영단어입니다. 이거 이름이 되게 자극적이긴 한데 이거 괜찮아요. 특히 영단어 말고 영수거편 있거든요. 이게 뜯어먹기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뜯어져요. 진짜 실제로 뜯어지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좀 세게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뜯은 건 왠지 버려야 될 것 같잖아. 그러다 보니까 꽤 괜찮습니다. 옆에 이제 그래머 큐가 있습니다. 세듀 출판사에서 나온 교재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교재 되게 많이 썼어요. 언제 썼냐면 중학교 저학년 애들 문법 교재할 때 이거 꽤 많이 들어갔었어요. 특히 영작이 조금 어려워하는 아이들 대상으로 영작을 어떻게 하면 괜찮다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 좀 많이 녹아있는 편이에요. 특히 이 교재는 이따가 한번 나오겠지만 천일문이라고 하는 교재랑 약간의 연계성을 좀 가집니다. 그래서 두 교재를 같이 쓸 때 그래머 큐에서 배운 문법을 천일문으로 접근을 시켜가지고 문장까지도 같이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단 문제가 굉장히 편협하다.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계속 싫어하고 있는 바로 그거 체크업 해가지고 둘 중에 하나 골라라. 뭐 문제 옆에 근데 이게 문법책은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쪽에 문법이 나오잖아. 그럼 그 뒤에 거기랑 해당되는 문법 문제를 풀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는데 답은 다 뭐겠어. 여기서 배운 문법을 그냥 다 찍으면 되는 거잖아. 이게 전 도움이 될런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래머큐는 천일문과 연계했을 때 비로소 본질적인 힘이 나온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면 뭘 골라야 되냐? 천일문의 파워를 무시할 수가 없다. 그래머큐 가죠. 네. 자, 다음입니다. 그래머 인사이드랑 그래머 와이즈라고 하는 교재가 있습니다. 둘 다 그래머 책인데요. 하나는 능률 출판에서 나온 건데 여기 능률 출판 보면 마크가 좀 다르죠. 애니 능률인데 여기가 영어로 써 있어요. 영어로 써 있는 거는 책 교재 전체 대부분이 영어로 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머 와이즈는 신사고 교재예요. 제가 신사고 교재를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한번 가져왔어요. 신사고 교재가 예전에 진짜 혁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되게 잘 나갔었어. 특히 문제도 되게 통통 튀는 참신한 문제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어느샌가 좀 참신함이 떨어졌어요. 그에 비해서 능률은 잘 나가요. 잘 나갑니다. 그래서 그래머 인사이드는 어디서 쓰느냐? 속이 영어로 돼 있대요. 어디서 쓸 것 같아요? 어학원이지. 어학원에 있는 문법 교재 중에 이거 안 들어간 어학원 거의 없어요. 그 정도로 많이 쓰는 책입니다. 그래서 한국화된 그래머 인 유즈 같은 느낌이야. 그래서 아마 책 교재 구성만 봐도 약간 그래머 인 유즈를 좀 많이 벤치마킹한 느낌이 좀 많이 나요. 그래서 약간 근본은 있다. 하지만 베꼈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머 와이즈 신사고 책이고요. 어느샌가 그냥 일반적인 문법 교재로 전락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학원에서 쓸 수 있는 그래머 인사이드를 고르겠다. 자, 다음입니다. EBS 교재 나왔어요. EBS 교재인데 그래머 코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EBS 스타 강사 정승익 선생님의 명쾌한 영문법 강의 무료 제공. 이거 크다. 영문법은 개인이 혼자 공부할 수 없어요. 문제 이 옆에 있는 그 설명 읽어보고 본인이 자 그러니까 이러고 싶지 않아요. 그렇다면 저는 EBS가 가지는 장점은 바로 뭐다? 무료다. 이거 굉장히 큽니다. 자, 근데 무료 강의예요. 게다가 정부 지원을 받는 강의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 틀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재미있게 수업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교육스럽게 막 이렇게 막 어떤 공식을 막 이용해가지고 너희 머릿속에 막 이렇게 떠 넣어준다 이런 느낌은 아니야. 그냥 아주 포멀하고 노멀한 수업을 하십니다. 근데 그 속에서도 막 열심히 해보려고 하세요. 표정 되게 좋으시고요. 막 제스처 되게 좋으셔요. 그리고 발음도 되게 좋으시고요. 그래서 좋은 강의다. 재미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제 의견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보시면은 EBS의 그래머 책에서는 굉장히 좋은 포지션을 취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 부교재로 저는 쓸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예를 들면은 본인이 뭐 도서관간에 산다. 그래서 어떤 사교육에 노출이 쉽지가 않다라고 하시면 저는 좋은 대안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옆에 볼게요. 리딩 엑스퍼트. 자, 리딩 엑스퍼트고요. 밑에 보시면 역시 어떻다? 애니 능률이다. 영어 교재다. 어학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 학원에서도 써본 적 있고요. 저도 많이 다뤄봤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교재가 조금 난잡해요. 지문이 되게 얇아. 테드에 있는 지문을 이렇게 좀 복사해놓고 붙여놓는 그런 느낌의
지문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근본이 좀 없어요. 책이 약간 좀 열어보면은 막 그림도 많고 좀 혹할 느낌은 있는데 그렇게까지 좋은 교재인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아마 왠지 둘 다 16강에서 떨어질 것 같네요. 저는 그렇다면 EBS를 고르겠습니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둘 다 천일문이 나와버렸어요. 자, 환장하겠네요. 자, 우선 천일문 기본과 천일문 그래머입니다. 아, 이거는 저는 천일문 기본을 고를게요. 왜? 이거는 영어의 그냥 근본이자 그냥 혁신이야. 영어 교육은 천일문 기본의 등장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근본이 되는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천일문 기본을 고르긴 고를 건데, 장점 나중에 막 말씀드릴게요. 단점 천일문 기본의 단점. 천일문이라는 게 단점이에요. 저는 한 3000일문 정도 했으면 좋겠어요. 딱 1001개밖에 지문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천일문 기본의 단점. 학생 혼자 공부 못해요. 이거는 철저하게 사교육 위주로 만들어진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 혼자 이렇게 글을 읽고, 요런 게 있구나. 이렇게 공부하기는 너무나 버거운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교육이 꼭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책이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천일문 기본을 아주 명쾌하게 수업을 나가실 수 있는 사교육 선생님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굉장히 근본의 책이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천일문 그래머입니다. 천일문이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그래머 책을 하나 내놓으셨는데요. 저도 읽어보긴 했는데 근데 이게 천일문의 타입은 가지고 있어요. 1001개의 센텐스를 가지고 그 밑에 문법을 이렇게 껴 넣어줬어요. 그래서 저 되게 좋아하는 책이거든요. 오히려 저는 차라리 지존? 아까 뭐 그래머 큐? 난 이거 써. 나 같으면 이거 쓴다. 문장을 기반으로 한 그래머를 다루는 게 요즘 추세거든. 그래서 뭐 형성평가 이런 건 필요 없어요. 오히려 이게 저는 좋다고 봐요. 그래서 떨어뜨리기 너무 아쉬운데, 근데 천일문 기본은 이길 순 없다. 그렇다. 다음요. 그 다음은 명품 복화랑 빠바입니다. 자, 명품 복화는 우리 심슨북스라고 하는 곳에서 나왔고, 심우철 선생님이라고 하는 또 걸출한 대강사님께서 만든 교재죠. 자, 그래서 명품 복화는 실제로 보시면은 여기 그림 보여요? 이거? 어때? 느낌이 와? 경선식 선생님의 느낌이 와요, 우리? 네, 그래서 이거는 경선식 선생님의 회화학습법이라고 하는 그 떠올리는 거 있잖아. 그거랑 어원이랑 막 이렇게 다 섞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한 단점 있잖아요. 그림도 외워야 된다 라고 하는 단점도 여전히 존재를 하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은 절충안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어원 그 정석대로인 학습법도 하면서 뭐 순간 기억하기는 더 좋은 이런 그림도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좀 재미 위주로 이렇게 공부하시는 학생들, 근데 경선식 영단어처럼 너무 막 간 거 말고 그런 분들은 이걸 좀 고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심우철 선생님의 영단어 강의가 진짜 좋아요. 그래서 강의랑 역시 함께 한다면 저는 이 교재도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자, 옆에는 빠바예요. 빠른 독해 바른 독해라 그래서 능률 출판사 거고요. 이게 문법을 통한 독해 기초 쌓기라고 해서, 그러니까 여기선 어떤 문법이 나와. 그러면 그거를 활용한 독해가 옆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교재 진짜 좋아합니다. 이게 수능에는 조금 별로일 수도 있어. 근데 내신 대비하는 위주의 독해에서는 이게 진짜 최고예요. 어떤 특정 문법이 나왔다. 근데 그게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배우기에 되게 좋은 책이고, 또 있는 지문 자체도 굉장히 깔끔하고 좋아요. 그래서 천일문을 좀 독해로 늘려놓으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라고 싶을 정도의 저는 굉장히 고효율의 독해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점은 좀 있어요. 단점은 만약에 문법적인 기초가 없이 그냥 들어오신 분들은 이거를 제대로 활용하기가 거의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냥 일반적인 독해책처럼 돼버릴 확률이 높아요. 문법적으로 어느 정도 쌓여있는, 또는 옆에서 선생님이 알려주고 있는 상황이라면 저는 빠바 책을 굉장히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반 약반의 명품 복화보다는 역시 빠바를 선택을 하겠다. 자, 다음입니다. EBS 기초영문법하고 브릭스 그래머. 브릭스라고 하는 출판사가 있거든요. 자, 우선 EBS 기초영문법은 아까 봤던 마이 그래머 코치의 더 하위 버전이에요. 더 쉬운 버전입니다. 그래서 막 아주 막 기본적인 거 단수 복수부터 해가지고 막 병아리 나오고 막 그런 교재예요. 그래서 역시 EBS 강의가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한 도서산관에서는 저는 이 교재를 은근히 추천을 하기는 하는데, 아주 기초가 없는 경우, 저학년인데 문법적 지식이 좀 얕아요. 그런데 엄마랑 같이 볼 수 있다, 이러면 저는 이거 추천합니다. 엄마가 같이 EBS 강의 아이랑 옆에서 본 다음에 엄마가 그래서 이건 뭐야? 그래서 이거 답은 뭘까?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저는 이거 추천해요. 왜냐? 학원에서 배운 거를 엄마가 같이 들을 수는 없어. 근데 EBS는 같이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함께 해나갈 수 있다면 저 추천합니다. 자, 그런데 단점이 있죠. 네, 강의
그냥 너무 포멀해요. 너무 좀 지루한 면이 없지 않고요. 그리고 좀 많이 기초해요. 그래서 기초를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는 교재는 맞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보면 저 이거 출판사 소개하려고 가져온 거예요. 브릭스라고 하는 출판사가 있는데 어학원에서 굉장히 선호하는 출판사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얘네가 조금 레벨이 되게 자세해요. 그래서 1, 2, 3, 4, 5, 6, 막 7, 8, 8까지도 있고 막 그래. 그러다 보니까 어떤 수업을 할 때 학생이 레벨별로 나눠져 있다면은 교재 선정이 되게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본인의 실력을 잘 알거나 아니면 부모님께서 우리 자녀의 실력이 어느 정도라는 걸 확실히 아는 경우에는 브릭스 출판사의 교재를 써보는 것도 괜찮아요. 제가 이 교재에서 가장 좋다고 느낀 거는 서술형 평가 대비가 꽤나 철저하게 되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배운 어법을 가지고 상당히 문장을 만들어 볼 때 여러 가지로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본인의 학교가 약간 서술형 평가 문제가 많다 또는 논술형 평가를 본다 이런 경우는 이 책도 한번 써보는 것도 괜찮아요. 다만 그래머 책이 되게 많은데 굳이 이런 하위 브랜드까지 내려갈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도 조금 들긴 합니다. 저는 그래서 둘 중에 고르라고 한다면 엄마가 옆에서 같이 한다면 최고인 EBS를 고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어법크 스타트랑 그 다음에 미국 교과서 리딩이라고 하는 교재가 있어요. 어법끝은 우리 아까 봤지만 천일문 그래머랑은 좀 다릅니다. 천일문 그래머랑 좀 다르고요.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어법 교재예요. 그래서 역시 약간 끝자 들어가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이건 세듀 출판사에서 나온 거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좀 올드한 부분이 있어요. 예전에 그냥 김기현 선생님께서 굉장히 잘 나가던 시절 2000년대 중반 그때 되게 히트를 치던 책입니다. 즉 천일문에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파생된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저는 되게 좋아하는 책이에요. 아마 그냥 클래식 어법책?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던 여기 개념 있고 형성평가 있고 여기 뭐 관련된 문제 풀어보고 뒤에 응용 문제 있고 이런 식의 구성을 가진 어법책 중에는 어법끝이 최고입니다. 저는 쥐존보다 어법끝을 좀 더 위로 봐요. 우선 사용되는 그런 문제들이 너무 편협한 것도 없이 괜찮게 구성이 돼 있고 학교나 수능 시험에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패턴이 되게 많기 때문에 저는 좀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요. 그럼 옆에 넘어가서 미국 교과서 한번 볼게요. 미국 교과서 이거 뭐네 렉사일이라고 하는 그런 출판사에서 나온 건데 렉사일 출판사는 지금 대부분 좀 미국에서 쓰고 있는 그런 문물 교재도 그렇고 뭐 평가도 그렇고 좀 미국스럽게 많이 하는 출판사예요. 그래서 글의 구성이라든지 배경 지식이라든지는 정말 좋겠죠. 왜? 미국에서 출판된 교과서를 보는 거니까요. 하지만 미국 아이들을 기준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한국 아이들이 굳이 알아야 되나? 라고 하는 표현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그런 문화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담겨져 있어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평등, equality 아니면은 어떤 이제 anti-racist 반 인종차별 같은 거를 굉장히 교육을 강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관련된 지문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게 그렇게 크게 관련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건 조금 부정적입니다. 제가 원래 독해 교재를 고르는 경향이 많은데 저는 이번엔 문법 교재 고를게요. 자, 리딩 파워랑 능률 복화 어원편입니다. 자, 리딩 파워는 우선 EBS에서 나온 고등학교 독해 교재입니다. 유형편이고요. 이거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수능 특강의 하위 버전이라고 보셔도 딱 괜찮아요. 그래서 EBS 지필진 자체가 대단하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 있는 지문의 분리성, 구조 같은 거는 정말 거의 최고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의고사를 대비할 때 있어서 특히 교육청 모의고사요 대비할 때 있어서 리딩 파워 정도는 꼭 하나는 해주시는 게 좋아요. 단 이게 EBS 교재다 보니까 확실히 좀 읽는 사람 친화적이진 않습니다. 그냥 뭐 빈간추론 해가지고 이렇게 빈간추론 문제 푸는 것도 그냥 아주 그냥 교과서에서 할 수 있는 정도의 말만 있고 뒤에 유형만 쭈루룩 있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공부하려면은 아마 제가 뭐 생각하는 리딩 스킬이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확립이 된 상태에서 연습용 교재로 쓸 수 있는 정도지 이걸 가지고 내가 논리를 이해한다? 이런 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능률 복화 어원편입니다. 복화책 중에는 가장 많이 팔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복화의 근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근본이 되게 많이 나오네요. 어원이고요. 어원책 중에 능률 복화 어원편만큼 저는 짜임새 있는 책을 본 적이 없어요. 진짜 이거는 역대급이자 레전드예요.
저는 단 하나의 단어책을 골라라. 망설임 없습니다. 무조건 능률복화 어원편이에요. 그만큼 어원에 대한 설명도 괜찮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파생어도 괜찮아요. 특히 이 교재가 칭찬할 만한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어원 교재라고 하면은 어원 따로 외워야 되고 단어도 따로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생각할 땐 이게 두 개 외워야 되는 거야. 근데 능률복화 어원편은 어원이 딱 따로 나와. 서브라는 어원이 나와. 그러면은 맨 첫 단어는 굉장히 쉬워요. 서브웨이 이렇게 나와. 왜? 서브웨이는 이건 외우는 단어가 아니야. 너가 충분히 알고 있는 단어야. 그러니까 너가 알고 있는 단어에서 서브라는 뜻을 추론해내라는 거지.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거는 네가 모를 것 같은 단어로 채워 넣어서 두 개를 결합해서 뜻을 완성해내는 그런 식의 접근이 또 옆에 써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뜻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써 있어. 굉장히 친절하게. 최고야. 원더풀. 퍼펙트한 책입니다. 물론 단점이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표제어만 공부하잖아? 이 단어장 그냥 갖다 버려도 돼. 표제어만 공부할 거면 뭐하러 합니까? 이거는 단어가 있으면 옆에 다 하나하나마다 주석이 있어요. 다 읽어보시고 다 스스로 공부한 다음에 다 습득을 해야 돼. 그게 필요한 책이야.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린다. 다들 뭐 이렇게 단어장 뭐 한 권 다 왔다. 다른 애들 일반적인 단어장 2회독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여러분 능률복화 어원편 제대로 하시면 반도 못 볼 겁니다. 단 이거 완벽하게 끝냈을 때의 파괴력은 끝나요. 끝장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능률복화 어원편을 골라야 돼. 이건 답이 얘야. 다음이요. 자, 중학 뉴런이고요. 위더스뱅크입니다. 자, 그래서 뉴런이라는 건 EBS에서 출제된 독해 교재고요. 뉴런 시리즈라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있습니다. 국어도 있고 영어도 있고 수학도 있고 과학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가장 기본적인 EBS 교재다. 즉 이거는 교육 사업으로 나온 일환이기 때문에 그냥 아주 기본적인 교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활용도가 높은 교재는 아닌 것 같아요. 그에 반해 리더스뱅크 한번 보죠. 리더스뱅크는 사실 리딩 튜터의 대항마로 나온 책이라고 보셔도 괜찮아요. 비상출판사에서 나온 건데 지금 현재 비상출판사를 있게 해준 교재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얘는 1400만 부 엄청 많이 팔렸죠. 그죠? 그리고 리더스뱅크도 되게 레벨이 되게 자세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 레벨에 맞는 리딩 책을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리딩 튜터와 리더스뱅크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리딩 튜터를 고를 것 같아요. 좀 더 오래됐고 더 노하우가 쌓여있는 것 같아. 리더스뱅크는 좀 후발주자라서 좀 쌈박한 맛은 있습니다. 조금 톡톡 튀는 지문이 몇 개는 보이긴 하는데 지문 하나하나마다당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수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리딩 튜터가 좀 더 낫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뉴런보단 좋다. 그래서 리더스뱅크를 고르겠습니다. 자, 32강 마무리 지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좀 자세한 설명은 좀 생략하고 쭉쭉 진도 빼면서 16강 같이 진행해보죠. 자, 우선 첫 번째 대결이 단어책이네요. 첫 번째는 어휘끝, 그 다음에 여기는 능률복화입니다. 어휘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어휘가 끝나요. 수능 볼 때까지 필요한 모든 어휘가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단어의 끝이다 라고 생각은 하지만 능률복화 어원편만큼 마스터피스는 아니다. 그래서 저는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 우선 능률복화 어원편을 끝내고 어휘끝을 보는 게 맞아요. 이게 딱 제가 짜고 있는 커리큘럼이거든요. 그래서 단어는 능률복화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어휘끝으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이요. 자, 마더텅 수능 기출하고 강성태 영어입니다. 속독이죠.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 그냥 돈 주고 굳이 할 필요 있나? 그냥 인터넷에서 그냥 다운 받으세요. 뭘 이거 돈 주고 삽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게 좋겠다. 아무래도 속독편 이거 읽어보시면 꽤 잘 정리해놨어요. 좀 아까도 말했지만 약이 많이 들어있긴 한데 잘 정리했습니다. 저는 강성태 속독 고르도록 할게요. 와, 듣기 교재랑 그래머 인사이드죠? 제 기억으로는 듣기 교재 이거 딱 하나 남았는데, 그죠? 그리고 그래머 인사이드는 그래머 책이다. 뭐, 그냥 그렇다. 나는 그러면 듣기 교재를 고르겠다. 다음요? 빠바랑 어법끝이요. 이거는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 빠바는 저는 독해 교재 중에서는 굉장히 탑티어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법끝이라는 교재도 문법 교재 중에서는 굉장히 탑티어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문법 교재 중에는 어법끝보다 나은 게 거의 없어. 빠바보다 나은 독해책이 있죠. 있긴 있어요. 제가 지금 뭘 골라야 되냐면 현재 지금 좀 퇴색하고 있는 즉 문법적인 문법 책 중에 최고를 고를 거냐 아니면 현재 가장 부흥하고 있는 독해라는 영역에서 최고가 아닌 책을 고르느냐. 물론 탑티어긴 하지만 요건데 어렵다.
학원 선생님의 입장으로서 저는 한 권을 고른다면 커리큘럼에 빠바를 넣겠어요. 왜냐면은 어법끝은 만약에 설명을 하더라도 저는 이걸 독해로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학원 선생님인데 독해 시간하고 문법 시간이 나눠져 있으면 어법끝을 고를 텐데, 한 타임에 한 교재로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빠바를 고를 거예요. 그럼 거기서 문법적인 설명 플러스 해가지고 가면 될 것 같거든요. 전 그래서 빠바 고를게요. 네. 워드마스터와 그래머큐. 그래머큐는 문법 문제집이고 워드마스터는 단어의 클래식이다. 클래식이 맞다. 좋았어. 3800제 대 그래머 코치, EBS 대 마더텅, 사교육 대 공교육. 난 사교육. 네, 전 사교육이죠. 사교육이지 뭐. 내가 뭘 어디 왜 공교육을 왜 골라. 독해 교재의 세컨드 레전드, 영어 그 자체, 천일문 기본, 영어 그 자체 답이지 뭐. 이거는 뭘 골라. 천일문 기본. 자이스토리 대 EBS, 이거는 고등교재고 이건 중등교재예요. 근데 활용도만 봐도 너무 뻔하죠. 네, 이건 자이스토리가 압살합니다. 네, 자이스토리요. 야, 금방 하는구나. 자, 우리 이제 8강이에요. 여기는 진짜 좀 빡빡하긴 하겠다. 그죠? 자, 봅시다. 능률복화 대 강성태 속독. 능률복화 대 강성태 속독. 아마 대부분 선생님은 능률복화 찍을 거예요. 저는 근데 강성태 속독 봤는데 진짜 책 괜찮긴 하던데. 근데 괜찮은 거다. 능률복화가 짱이더라. 네, 능률복화는 진짜 좋은 책입니다. 네. 단어책의 클래식과 듣기의 클래식. 단어의 클래식과 듣기의 클래식. 근데 이거 생각해야 되겠다. 우리 한강 더 가면은 워드마스터 대 능률복화 어원이 나오면 어떡하지? 뭘 골라야 되지? 아니야. 듣기 교재보다는 워드마스터가 훨씬 좋은 책이에요. 듣기 교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다른 책 봐도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근데 워드마스터에 있는 예문은 진짜 개꿀이기 때문에 이거를 고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다음요. 자이스토리랑 빠바. 좋은 교재죠. 뭐 아주 단순하게 비교하자면 자이스토리 어렵고요. 빠바 쉬워요. 자이스토리 약간 실전형이고요. 빠바는 연습하는 용이에요. 디자인이 용서가 안 된다. 빠바 갈게요. 3800제 대 천일문 기본. 이거 어렵다. 지금 과연 중학생 중에 영문법 3800제 아예 손 안 대본 중학생이 있을까? 아예 안 대본? 뭐 이런 사람 있을 수 있겠다. 되게 3800제라 그러니까 도전 욕구, 즉 학부모가 좀 욕심스럽게 진행하는 경우, 아니면 본인이 좀 도전을 하는 경우는 3800제가 되게 매력적일 것 같긴 해요. 근데 나는 공부하기가 싫어. 이거면 3800제 극혐. 그쵸? 그럼 안 되겠다. 천일문 기본? 디자인 봐. 너무 이모셔널하죠, 그죠? 너무 좋다 이거야. 얘가 답이다. 그럼 또 더 거꾸로. 고등학교 1학년인데 난 천일문을 본 적이 없어. 이런 애도 있나? 있을 수 있어. 왜? 천일문이라는 책은 아까 말했지만 학원에서 쓰는 교재예요. 난 사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 그러면 못 봤을 수도 있어. 하지만 나는 학원 선생님이다. 천일문 기본 가야죠. 자, 사각입니다. 천일문 기본 대 빠바. 그럼 아까 드림매치 나왔네요. 그 다음 질문은 무조건 능률복화 대 그거 워드마스터일 거 아니야. 천일문 기본 대 빠바. 그러니까 빠바가 천일문 기본에 있는 형식을 어떤 독해 지문으로 바꾼 거긴 한데, 그럼 독해 지문으로 보는 게 낫냐, 문장으로 보는 게 낫냐? 문장으로 보는 게 나아요. 왜냐면은 독해 지문으로 보는 거는 좀 더 높은 단계야. 뭔가 문법적인 설명도 완벽해야 되고, 그거를 통해서 독해 지문을 보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거기 안에서 문제를 푸는 능력까지도 보는 거기 때문에 영어를 공부한다라는 차원에 있어서는 천일문 기본이 좀 더 핵심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천일문 기본 갈게요. 자, 아까부터 생각해온 그 드림매치죠? 능률복화 어원 대 워드마스터. 아니야. 워드마스터는 예문이 좋다 그랬잖아. 근데 과연 너네가 예문을 읽을까? 나는 워드마스터는 예문을 안 읽으면 의미가 없어. 우리 아까 어원편 보시면 옆에 단어의 형성 원리를 모르면 의미가 없다 그랬잖아. 워드마스터도 예문을 안 읽을 거면 의미가 없어. 그러면 어원편을 하는 게 맞아. 왜? 워드마스터인 예문 오질나게 많거든. 능률어원. 완전 좋다. 최고다. 천일문 기본 대 능률복화 어원편. 최고죠, 여러분. 오늘의 결론. 천일문 기본 사시고 능률복화 어원 사세요. 그냥 2개 사. 이거는 피해갈 수가 없어. 봐봐. 우리 그러면 이거 하면서 정리가 된다, 야. 봐봐. 문법만 공부를 나는 해야 되겠다. 나는 그래머큐 좋아요. 그 다음에 단어를 해야 되겠다. 능률복화 어원 하세요. 그 다음에 영어를 해야 되겠다. 천일문 기본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독해를 해야 되겠다. 천일문 기본 한 다음에 빠바를 해.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기출문제를 한번 푸는 게 좋을 것 같아. 마더텅 말고 다운받아서.
그리고 이걸 업그레이드하면 되지. 뭐 예를 들면 복화는 어휘끝으로, 독해 교재는 뭐 수능 특강이나 아니면 리딩 플레이어나 아니면 자이스토리로. 그다음에 문장 교재는 뭐 문장 교재는 기본 위에 핵심하고 완성 있어요. 완성 진짜 오지게 좋아요. 완성으로. 그다음에 듣기는 뭐 알아서 하시고요. 듣기 교재는 다 비슷하니까. 오야 됐다. 최고의 커리큘럼 나왔네. 자 아까는 근데 뭐다? 단어는 등줄. 영어는 천일문 기본. 그 다음에 독해는 빠바. 어? 영어는 천일문 기본. 영어래. 천일문 기본이 답이네요. 자, 그래서 제가 고른 원픽은 네, 천일문 기본입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말한 커리큘럼은 제 의견이 100%고요. 여러분 뭐 여긴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뭐 이제까지 10년이 넘게 강사 생활하면서 지금 여기다 올린 교재는 한 번 이상은 다 수업 시간에 써본 교재예요. 그랬을 때 상당히 효율적이고 효과가 있는 교재만 모아뒀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책이라고 하면 저는 천일문 기본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 짓고요. 지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죠.